정부 일본 정상회의를 통해 통일대화가 성사될지 적어도 대화 창구를 마련될지 여기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되지 않고 미국과 함께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전국 상황은 여전히 강대가 됐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에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올 가을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체급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펼쳤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나란히 반미 감정을 선동한다며 말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뉴욕 유엔 총회가 도색 색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높일 계기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숙제를 받아 들었다는 듯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이란 화두를 꺼냈습니다. 군사주권은 강대국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는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호응한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거대 집권 여당이 수평적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다자 외교 문제에 나서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를 익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지아 한국인 부동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등 국가 위상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선중 대리대선을 만나서 국민적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 장을 투쟁으로 야생을 끌어올린 국민의힘은 굴종적 사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해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을 외국 군대로 치부하는 건 안보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자 북한만 좋은 일이라며 십자가를 퍼부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의 선처만을 바라는 굴종적 평화를 고집하고 허세에 불과한 자주국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대통령이 앞장서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 선봉에 섰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늦어지는 관세 협상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바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첨예한 진영 갈등 속에 자주국방이라는 민감한 화두까지 던져졌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 특히 안보 앞에서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의도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에서 수정을 부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똘마니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제보 조작 의혹을 부각하는 등 타격을 집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장외 투정으로 평가전환한 민주당.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을 부각하며 대선 불복이라고 말을 세웠습니다. 국정감사를 포함해둔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었다는 비판에 더해 야당 지도부를 향한 감사인사까지 전하며 조롱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백두입니다. 홍영교 11만 당원서를 두고 제1야당이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위헌 정당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한 달 때마다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당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 나온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똘마니 발언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김어준 똘마니라는 장대표 공격을 내란 시대 똘마니라고 받아친 데 이어 왕만의 뒤를 씻었다고 비난한 건데 국민의힘은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장외 투쟁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당의 의혹입니다. 제보 조작으로 규정하며 욕동을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처음 폭로한 서영교, 이순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법
전일에 0.5% 상승하더니 3,500선에 코앞에 둔 3,48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0.7%가량 오른 3,468.6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거래일 전 세웠던 사상 최고 기록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상승장 뒤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싹쓸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00억 원, 2,600억 원 넘게 사들인 사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라 87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도 덩달아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증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더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83,0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그 다음 버전이 있습니다. HBM4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신이 이제 조금 신뢰로 바뀔 수 있고 또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 가운데 다가오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반도체주와 코스피의 랠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경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시장과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공급 상황과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정부 세정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제로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79% 급감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사업이